1974년 박정희 시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 민청학년 사건이 터졌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민청학년 의장 이철. 그는 누구인가? 70년대 민주화운동의 거목이다. 사형 사면받고 국회에 입성해 3선을 지냈다. 90년대 노무현, 유인태, 김원기 등과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을 도왔다. 민주화 투사가 재벌이랑 왜? 어쨌든 17대 총선 낙선 후 코레일 사장 됐으나 비정규직 원성을 샀다. 민주화 노동가가 왜? 대선 앞두고 역사적 거물 이철의 행보가 궁금하다. 김두관 편 들 거라는데 왜? 궁금해. 이철 전 국회의원을 만나보자. 네, 코레일 사장 역임하셨던 이철 전 의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이철. 아버님이 지으셨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철 의원님은 사형 선고를 당하셨어요. 네. 그죠? 1974년도. 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나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했던 일이 워낙 별 게 없으니까. 네. 죽이겠다고 긴급조치를 발표를 하고, 해도 설마 죽이게 하겠냐. 네. 그냥 한 몇 년 살다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수감이 되고, 네. 공법회의에서 사형, 구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형수가 됩니다. 구치소에서 감방에 갇히고 독방에서 감시병이 붙고 잘 때도 수갑 차고 세수할 때도 수갑 차고 또 밥 먹을 때까지 수갑을 차고 이제 지납니다. 24시간 수갑을 차고 지나다 보니까 더구나 감시병이 24시간 눈을 번뜩이고 야 이거는 이제 진짜 죽이는 모양이다 하는 실감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왔던 거죠.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27살 때였습니다. 같이 사형 선고 받았던 8명은 그때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20시간 만에 형술의 이슬로 사라졌죠. 네. 거기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었는데요. 저희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으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사형 선고 받았던 8명이 이제 진짜 집행이 되는 거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야, 나도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 조만간에 사면 당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재판 도중에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소위 인혁당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계속 재판 과정에서 사형,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 의원님은 무기징역으로 다운이 됐군요. 네. 1심에서 사형 선고받았다. 예. 야, 그럼 1심에서 2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아주 고통스럽겠습니다. 네, 군법회의고에서 기간은 짧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네. 지금 그 종북 주사파 막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사회 체제가 변혁한다고 해서 북한과 같은 사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종북, 과연 북한을 최고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도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알려진 바대로 북한을 최고의 이상향, 네.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목표 지점 그런 걸로 보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은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 지금 국회에서 네. 등원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물론 진보당 자체 내에서도요 이미 탈당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국회의원 등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뚜렷한 해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의견. 역시 당과 개인한테 도덕적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묻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 그분들은 등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든 간에 그걸 국회 심사를 통해서 그걸 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하는 건 정말 좋은 방안,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그런 분들의 존재가 부각됐다는 자체도 어쩌면 하나의 진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그 민간인 불법 사찰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왜 이름을 물어봤냐면 이 좋은 이름을 가져가지고 2번 사신 것처럼 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요. 물론 그래서 사형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면은 적인데 일단은 죽음의 고비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왜냐면 옛날 말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네, 오래 사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총리실의 그 민간 사찰 불법 그 민간 사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찰당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 현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사찰하리라 네.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정권의 본질, 네. 속성이 저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워낙 죄가 많으면 네. 조용히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무서워하고 뒤를 캐고 네. 도청을 하고 할까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워낙 죄가 많으면 아무런 힘없는 사람도 이렇게 도청을 할까 두려워하고.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워낙 죄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 또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밝혀질 문제까지 합하면 아마 이 정권의 요직에 있는 분들, 네. 고위층들은 대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끝난 내년부터는 대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은 네.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정권 네. 재창출하면 다음 정권이 우리 당 소속의 다음 정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전혀 반대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아마 지금 새누리당 소속의 어떤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이 재창출된다면 그분들은 정치 보복한다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들끓고 문제가 부각되면 그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법대로 처리하자. 그런데 이 도청이나 불법 사찰 이 부분은 DJ 정부 때도 DJ 정부 때도 도청 사건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불법 사찰도 계속 이어진 거다. 이번 사찰 내용권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예,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런 식으로 정치적 어떤 목적으로 용병같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네. 그런 감시 도청 미행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런 보고를 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 하는 것은 저는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있으려고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도덕한 일을 벌였다면 저는
DJ 정권이나 노무현 참여정부도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불법 사찰을 그 대상자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이름이 안 낀 사람도 서운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주요 인물이 아니구나. 예. 주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주요 인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옛날에 그래도 저- 주요 인물입니다. 예? 그래도 옛날에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안사 사찰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는 번번이 그때마다 이제 이름을 올리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찰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기분이 뭐 너무 나쁜 거고요. 아마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도 미국 같은 데 저 문제가 터졌으면 아마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겠죠. 네. 닉슨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이게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이번 건요, 아까 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그렇죠. 사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꼭 상징 조작 같습니다. 네.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총리가 지시하고 총리가 보고받는 그런 불법적인 기구가 있었고 그 불법은 총리가 주도를 했던 것 같이 들립니다만 네. 영어를 교묘하게 그렇게 언론을 하여금 네. 그렇게 쓰게 함으로써 청와대가 면피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사실은 이것은 민간 불법 사찰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와대를 위한 그런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국무총리한테 그걸 추궁을 할 일도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MB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아. 거기에 적정한 아마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예, 총리실이 아니라 MB 정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MB 정권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셔서 꼬마 민주당도 같이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뭐 같이 했던 기간이 참 많았죠. 네. 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대에는 왜 정몽준 후보를 도왔습니까? 뭐 제가 어떤 인물들을 제대로 포악하지 못했던 면도 있습니다만도 그 당시에는 노무현 그 선거 캠프에서 손을 벌리기를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면 네. 개면적으로 했고 그런 제안이 오다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 캠프든 소위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캠프가 있다면 그걸 가서 돕는 거 괜찮지 않겠냐고 네.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도 아무튼 정권 교체에 기여를 하게 된 그런 꼴이 예, 됐죠. 꼭 불러야 갑니까? 내가 좋은 친구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팔 걷고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그래도 필요한 캠프, 필요한 분들한테 가서 돕게 되고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쪽의 의사도 함께 적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쪽에서 뭔가 나를 조금 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계 뭐 조금 하여튼 좀 하여튼 네,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철이라는 이름하고 민주화 투쟁 사형 선고받은 네, 민주화 어떻게 보면은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네, 투사 이런 느낌하고 정몽준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벌의 아들 그 당시에는요. 정몽준 의원 뭔가가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몽준 의원이 뭐가 그렇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은 그 13대 때 네. 거의 유의한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12대 때 등원을 해서 양김 후보 단일화를 열심히 했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캠프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고 양김이 분열해서 정당이 갈라졌을 때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친야 무소속이랄까요? 양김의 가운데서 있는 양김을 단일화하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도 결국은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무소속 의원이었고 정몽준 의원도 그 무소속 사무실에 그때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예, 친해지게 됐군요. 가까워졌는데 그럴 때 사실은 뭐 제가 뭐랄까요 뭐 그분을 지금 나쁘게 비용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그 본질이랄까요 추구하는 바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죠. 네. 특히 그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의 어떤 약속과 정치적 어떤 신의를 파기하고 하루 나중에 전날 파기. 예, 전날 파기하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참 여러 가지 안타깝겠습니다. 예, 그건 그때 제가- 파기 안 했으면은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정치가 손 지키는 게 옳았죠. 네. 음. 그 부분에서 지금 정몽준 의원한테 좀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잘못됐다. 누구든 네. 잘못은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도 그 이상의 잘못도 했겠죠. 네. 근데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참 큰 사건이었고 그것은 네. 대단히 그 잘못된 어떤 진전이 아니었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코레일 사장까지 하세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이철 의원 동지고 그런데 비록 정몽준 캠프에 갔었지만 그래도 이철 의원 코레일 사장 임명시켜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당시까지는 사실은 코레일 사장이나 그쪽에는 어느 정치인도 가라고 하나 가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자리, 뭐 웬만하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에서 글쎄요, 뭐, 어떤 뜻이었는가 하는 건 나중에 조금씩은 들었습니다만도, 워낙 그 당시에 코레일 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사양을, 뭐, 거부와 같은 사양을 했는데, 사실은 참여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위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요? 저를 위해서라는 거는? 안 가게 되면 네. 자리가 좋지 않다. 밥상이 작다. 네. 하는 식으로 걷어차는 내가 더 졸렬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청대로 한 1년이나 1년 반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두자 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아까 저 자막에도 나옵니다만도 성무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네. 발목이 잡혔다고 할까? 네.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와중에 제가 사퇴를 할 수가 없었던 네. 그런 기간이었어요. 철도청장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자리 거기서- 높은 자리입니다. 서로 가려고 하고 그냥 좋은 자리죠. 높고 낮고 크고 네.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예를 든다면 관광공사 같은 데는 굉장히 작은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네. 어, 일이 행복하죠, 그쪽. 예, 여러분들하고 일하기가 참 좋고 깨끗하고 좀 뭐랄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데일까요? 체육진흥공단 이런 데는 참 편하고 의미도 있고 예, 좋은 일도 하고. 예, 그런 일들. 여기 무슨 근데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철도공사에는 좀 네. 어려운 일들만 가득 차 있고 하는 네. 또 그 당시에까지는 굉장히 인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만 가보니까 참 그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오히려 주도해서 철도공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청, 그러니까 코레일, 예, KTX가 철도공사. 예.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는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또 그 정도의 어떤 그 공사화된 기간 이내에 저렇게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네.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그때 비정규직 승무원들 좀 정규직으로 어떻게든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네. 정부에서도 주무부처, 그 당시에는 건교부였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고, 네. 공사 사장이
저희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약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그럴 땐 그 당시에 성문 관계 책임을 지고 있는 노조 위원장 간부들한테 선의의 소송을 하자. 거길만이 해결책이다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이었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이철 그때 사장, 이철 사장님 그 본인은 그분들 정규직 시켜주고 싶었죠. 원리는 그게 옳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이 몇백 배가 더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코레일 안 해요. 예.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정부가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네. 또 심지어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노조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예. 다른 노조원들이. 철도 노조원. 예, 그건 뭐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표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을 반대하는 걸 저 혼자 독단적으로 정규직화한다. 독단으로. 같은 동료들이 반대했네, 그러면은. 재판을 해서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듣지 않고 계속 파업을 하고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걸,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3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모신 게요. 예. 지금 이 질문 때문에 모신 겁니다. 김두관 지사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네, 본인도 보도될 때가 몰랐습니까? 예. 네. 근데 저희 가까운 분들이 평소 때 늘 저희들하고 같이 김두관 지사 같은 분이 나와서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경선을 훌륭하게 치르고 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많은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네. 하는 이야기는 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그냥 저희 이름을 넣어서 성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도 뭐 나름대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출마 선언하고 경선을 치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는 뭐 아주 훌륭한 후보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김두관 지금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지원이나 지지는 뭐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네. 그러나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훌륭한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네.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민청학년 사건으로요. 네. 박정희 정권 때, 네. 박정희 군부 정권 때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는데 그 아들이신 박지만 씨 이분의 그때 구속되고 이럴 때 이 사람 구원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부끄럽습니다만도 저는 그 당시에 박지만 군이라고 하는 당시에 박지만 군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어떤 경력을 갖춘 많은 일을 뭐 여러 가지로 벌려왔던 좋은 의미나 나쁜 의미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의 굴곡을 만들어왔던 그런 박정희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을 것이다. 환경이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박지만 군의 자기가 만든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보다는 환경이 만든 어떤 측면이 크다. 그런 환경에서 하는 걸 우리가 사회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명이랄까 지원 활동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좀 감동적인 스토리죠. 나를 사형 선고해서 그죠? 그 정부의 대통령 아들 내가 그분 감옥에 있을 때 옥살이 할 때 마약 복용하다가 목살이 할 때 그분 어떻게 보면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감동적이에요. 제가 볼 때 박근혜 의원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철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금방 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에게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지요. 박근혜 의원도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네, 대통령 될 확률도 높고요. 확률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글쎄요, 뭐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다면 개개인 후보의 후보군으로 본다면 네, 개별적인 가능성, 네, 확률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도 네. 저는 과연 그 점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아, 조금씩. 네, 박근혜 의원 지지하면 또 감동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아니. 그건 정치적 문제. 예, 그냥. 예. 우리가 또 인간 스토리에 소설을 쓸 때. 예.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개인적 문제가 정치적, 물론 개인적으로 뭐 장점을 참 많이 갖고 있고, 네. 물론 단점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개인적 문제와 정치적 어떤 문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희 이력에서도 네. 개인적 문제와 정치적 어떤 판단을 혼동했던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정몽준 의원 지지했던 그런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괜찮은 분 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치적 어떤 입지나 네. 이해관계에 걸리니까 그렇지 뭐 다른 면도 참 많이 봤다 하고 생각합니다만도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젊으신 나이시잖아요. 저기 정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이제 어르신 노인의 이제 연령이요. 이제 7순. 그러니까 60대는 노인이 아니고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만 65세가 아닙니까? 예. 70으로 됐다는데 제가 취재 잘못했나요? 제가 예. 최근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70 이상 아니면 노인이라고 할 수 없대요. 예. 그래서 예, 젊은 한창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장호 감독하고 신성현 씨가 75, 68인데 예. 완전히 그냥 청바지 입고 너무너무 그냥 가죽 잠바 입고요. 아주 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맥도날드 그 회장 그 창업한 사람이 55에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맥도날드. 예. 하여튼 뭐 한창인데 한창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앞으로 정치 참여 계획, 특별한 계획, 앞으로 미래 한창인 나이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나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도 또 하나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바르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랄까요? 네. 평가. 그럼 굉장히 짜다는 걸 많이 보고 또 저도 느끼고 할 때 거기에 또 회의를 많이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1997년도 15대 총선 때 네.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흑색선전 이런 걸 당하셨어요. 당하고는 어떤 겁니까? 그 흑색전전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예, 동네에 갑자기 소문이 도는데 네. 이철이가 엄청난 부자다. 이철이 엄청난 부자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네, 그렇지 부자는, 않은 네,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래도. 예, 근데 제가 네. 없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건 뭐 명백한 그 도둑질을 했다. 네. 엄청- 그렇게 뒤가 붙습니까? 근데 저 사람 도둑질했다. 근데 처음에는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의 진짜 사실 도둑질해서 부장됐다. 이렇게 입증하는 기사가 서류들이 막 도는 겁니다. 됐다. 재산 목록, 등기부 등본이 도는 겁니다. 저의 이름으로 돼 있고 같은 사는 동네가 같고 이름 물론 똑같고요. 그 사는 동네가 같고 주민등록 앞자리 나이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주민등록 뒷자리만 다릅니다. 네,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요. 이걸 내가 흑수전에 느끼고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흑색 선전을 감내해 가면서 네. 정치를 해야 될 의무, 어떤 그런 게 꼭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꼭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네. 더구나 옛날 그 유신 때나 그 이전과 같이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거의 없다. 네. 할 때 같으면 나서겠지만 또 지금 여러분들이 나서고 서로 나와라, 나가라, 내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내가 굳이 그 판에 끼어드는 게 옳으냐 하는
회의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공적 의무가 확인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여기 진행하면서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정치 서로 하려고 하는데 똑바른 사람들 해야죠. 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은 모든 인간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아니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네, 100년 전에도 법은 불평등하게 적용이 됐나 봅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